민주혁명 희생자 유족회장, 민정수 4.19 민주혁명 동료단 찹쌀 도넛. 찹쌀 도넛을 얼마 몇 개 드릴까요? 3개. 맛있어. 설탕 묻혀드리는데 설탕 넣고 안 넣고. 먼저 우상호 정수, 다음은 이주연 홍보소통수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오강수 민정수석.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며 다자회의 또는 양자 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마가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일화도 소개하고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주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었는데요. 이 소식부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의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15일에 그러니까 돌아오는 일요일입니다.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이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빠른 일정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한 10일, 15일 정도니까요. 최대 빠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것이 빠른 것이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고 이제 G7의 입장, 초청을 네, 받은 초청을 거기 때문에 받은 그리고 거죠. 네. 조기 대선이 6월 3일 공교롭게 이뤄졌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G7 같은 경우는 인권과 뭐 자유민주주의 가치 아래 선진국이잖아요. 뭐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대외적으로도 정말 그 비상계엄,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평화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평화적으로 해결한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이제 대외적으로 한국이 다시 세계 속에서 우뚝 설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에 내세웠던 4대 강국 진입에 의한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좀 많은 국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한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요. 더 치열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준비해 가서 좋은 성과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시면 한국이 돌아왔다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 네네, 이렇게 맞습니다. 먼저 하기로 했다, 초청을 받아들였다 이런 얘기였어요. 준비가 사실은 좀 촉박해서 내부에서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G7 참석한 일자가 참 묘합니다. 그 참석한 날짜에 파기환송심이 있죠. 이제 G7에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참석을 하는데 바로 그 다음 날인 18일에 파기환송심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기가 공교롭다 말씀 좀 드리고요. 네. 또 하나 지금 G7에 참석한 게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빠르게 해외에 일정을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혹시나 시선 돌리기가 아니겠느냐. 지금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라든가 또 이 재판을 막기 위한 입법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입법 때문에 사법, 상권 분립이 훼손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이 있는데 이런 지적을 국제적인 외교 활동을 통해서 좀 중화시키려는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 또 하나 이제 걱정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제 G7을 가게 되면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돼 가지고요 약탈하는 거, 북한의 해킹 이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G7 이번 회의에서 G7 이번 회의에서 네네.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제 통신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그렇다고 하면 지난 문재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가지고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이거는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이다라고 이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줘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혹시나 이재명 대통령이 G7에 가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이라든가 이런 라자루스 조직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해킹 활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낼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번 첫 외교 무대 활동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또는 어떤 입장을 취하에 따라 가지고 향후 이재명 대통령의 입지가 국제적으로 좀 가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첫 외교 무대니까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를 얘기하셨어요. 시기가 좀 공교롭게 좀 겹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랑 전화를 한번 했어요. 그때 20분간 통화를 했는데 이때 나온 얘기가 뭐 미국 방문을 초청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골프 라운딩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실 예전에 일본 총리와 골프를 친 그런 모습 때문에 이게 성사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해석이 많거든요. 골프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저도 이제 정확한 골프 실력은 네. 모르겠지만요. 골프가 또 가진 수단이잖아요. 골프를 함께 하면서
그 이제 서로 간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는 의미에서 이제 골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동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40일도 아니고 4일 뒤에 취임이 4일 뒤에 전화가 해서 늦었다고 해서 그 한미 간의 균열이 일어났다고 자꾸 이제 비판 아닌 비판하고 이번에는 또 이제 G7 회담을 또 해외 이제 순방을 빨리 가게 되 정상회담을 빨리 가게 되니 또 그거 가지고 또 사법 리스크를 또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데 지금 국익에는 여야가 없기 때문에 저는 네. 야당이 된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좀 지원하고 골프 같은 해동도 정말 좋은 계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골프에 대해서 뭐 연습도 한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골프가 중요한 것이고 회동을 통해서 관세라든지 그리고 한미 동맹 굳건한 한미 동맹 안에서 계속적으로 안보 평화 안보를 계속 지속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야당의 입장에서도 조금 이제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겠다. 그리고 잘 갔다 오시라는 그런 덕담 아닌 덕담도 해주시면 국민들도 더욱더 안심할 것 같아요. 네. 백악관 사실 이때 통화를 네. 하고 나서 백악관 반응이 없었단 말이에요. 보통 바로 나타나는데 그걸 듣고 약간 로우키다, 관망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좋게 해석도 되고 아닐 수도 있다는 두 가지 해석이 여러 가지가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추측은 이제 네. 자유긴 한데요. 이제 뭐 일부 국민의 의원에서 뭐 또 이게 또 한미 안보 균열 이런 식으로 동맹 균열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 굉장히 트럼프 개인도 그렇고 지금 경제 상황, 정치 상황이 불안전하잖아요. 중국과의 관세 협상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신경을 덜 쓴 상황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이제 전화 통해서 바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레이트 콜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협상에 있어서는 균형적인 부분이 좋은데 그레이트 콜 너무 만족한 결과였고 이제 앞으로 미국의 국익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것 같다는 희망 섞인 메시지를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어떤 관세 입장에서는 뭐 제로섬은 아니지만 서로 이제 균형 협상할 수 있는 첫 시발점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에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는 개인적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취임 첫날부터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용정부 첫 주부터 풀 악셀 중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뭐 첫날은 취임 선서도 당장 당겨졌었고요. 첫날 심야까지 경제 점검 회의도 있었고요. 둘째 날 점심은 김밥이었고 주말에는 참모진 인선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 실용정부 첫 주부터 엄청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고요. 풀악셀도 아니고요. 같이 네. 윤석열 대통령 3년과 이재명 대통령 3일을 비교하면 그게 비교해서 그 풀악셀이라고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저게 정상적인 활동이잖아요. 그게 바쁜 게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도 그렇고 당대표 됐을 때도 당대표 되고 나서 바로 이제 회의를 당시 현장에서 진행하면서 속전속결이 아니고 그런 역할을 그냥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것인데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3년간에 비교했을 때는 좀 빨라 보인다. 그건 상대성이 있는 것이고요. 저는 대통령 다움이다. 그 빠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행위다라는 것이죠. 예. 3년 전엔 네. 그러면 어땠을지 당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선거 운동하던 습관이 남아서 취임하신 기자들 돼지고기 두껍게 끓여주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올까 여기서? 어? 좋아요. 뭐야 청산 마련해서 가면은 내가 하루 그 구내 식당에서 저녁에 한번 양 많이 끓여가지고 같이 한번 먹읍시다. 기자실에 자주 가신 분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두 분인데 5년 임기 동안에 100회 이상을 가셨더라고요. 당선인님도 그럼 한 달에 2번 정도는 저희 꼭 만나주시겠다 이런 식으로. 최선을 다하죠. 네, 3년 전 인수위 때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때는- 기억나십니까? 저 때? 그렇죠. 네. 기억나죠. 저 때는 이제 인수위 과정이 있었어요. 네.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 과정이 없는 거고요. 인수위 과정 속에서 저렇게 이제 고사고님 기자들 찾아가서 덕담 같은 거 하는 거 이건 자연스러웠던 거고 그리고 만나는 장소에서 사교적인 멘트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우리 밥 한번 먹자. 내가 나중에 뭐 차 한잔 하자. 내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이런 말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마치 일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지적한다는 그건 옳지 않다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골프 치자 한 게 그러면 우리 일하지 말고 놀러나 갈까? 골프 칠까? 이렇게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교적인 언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한 것을 좀 비교해서 얘기한 건 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도 만약에 인수위가 있었다 그러면 저렇게 언론과 프렌디엘라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직접 이제 기자들이 있는
기자실 찾아가면서 직접 뭐 케이크를 나눠주거나 간식을 나눠준가 그런 이벤트까지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특수한 상황이다.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 일주일 정도 좀 지났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네. 일주일 지났는데 워크홀릭이다라고 말한 것은 글쎄요. 일주일 가지고 판단하기엔 조금 시간이 부족하지 않느냐. 현재 지금 현안이 많죠. 현안이 많은데 일을 단순히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의 방향이 어디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정치 보복성 특검 3개를 발의했고 특검을 무려 120명이나 참여하는 그런 대규모 특검단을 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이제 쉐어하기 위해서 재판 중지법을 하기도 하고 본인의 변호인을 헌법재판관으로 앉힌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야당의 입장에서 특히 49%가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지만 51%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야당의 목소리,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의무도 우리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에 잘한 것은 잘했다, 못하는 것은 못했다라고 말해주는 그런 아주 냉정한 야당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네.